다음은 건설교통위원회 서지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안성민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박형준 시장님과 하윤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서지현 의원입니다. 공유재산은 이솝 우화에서 등장하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와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공공개발한다면 계속해서 황금알을 낳듯 지자체에 수익을 내지만 매각한다면 한 번에 거액 매각 비용만 남게 됩니다. 물론 오랜 유휴부지보다 혁신이나 생산성 있는 활용을 위해서 민간 개발을 하는 것도 정책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매각하게 될 공유 재산이 요지의 알짜배기 부동산이라면 이에 대한 매각 추진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옛 세가삼이 부지는 해운대 센텀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 부지이자 공유 재산입니다. 시는 공유 재산 매각에 있어 공공을 위한 목적 달성과 요소별 발생할 수 있는 부정과 비리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생산적으로 공유 재산을 활용하겠다는 민간이 제출한 계획에 대해 제대로 검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 시민의 이익을 최대한 끌어내는 것이 당연한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옛 세가삼이 부지 매각 후 지어지는 74층 규모의 복합 오피스텔이 부산시가 홍보한 것처럼 진정 부산의 양자 생태계 구축과 산업 전환을 이룰 수 있을지,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민간 투기 세력의 불로소득으로 팔아버리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네, 실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구가 많으십니다. 네. 본 사안과 관련해서 부산시도 보호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려고 한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는 부산의 제대로 된 발전을 위한 검증이니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옛 세가삼이 부지 투자 유치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사실상 민간 기업이 공유재산 매입에 성공을 하면 민간은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지 감정 가격으로 매각을 하게 되는 것만으로는 투기 목적으로 민간이 매입하는 행위의 제재 장치가 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요. 부산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까? 본 부지는 제1종 지구단위 계획 구역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개발 불허 용도 중에서는 중심 상업 지역임에도 일반 숙박시설 또는 주상 복합은 불허한다는 조항이 눈에 띕니다. 예. 이에 대한 지구개발 계획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정과 취소가 반복되었다 말씀 주셨습니다. 그중 계약이 해지된 세가삼이 측은 당시 개발을 위해서 51%의 관광 숙박시설에 대한 조건 완화를 요청한 적 있다라고도 말씀 주셨습니다. 당시에는 부산시가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개발 계획이 체결된 하인즈와는 해당 조건 없이 진행된 건 맞습니까? 작년 2022년을 기점으로 봤을 때 그 당시보다 부산시내 전체로는 한 1.8배 정도 관광시설이 많이 늘었고, 특히 해운대 지역, 센텀 지역에는 거의 2배 가까이 관광시설이 많이 늘었습니다. 저희들이 1차, 2차 공모를 하고 난 뒤 3차부터는 그 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관광시설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고 이미 2017년도에 이미 관광시설에 대한 제한 조건은 풀린 상태였습니다. 본 계약은 외국인 투자법을 근거로 수의 계약으로 이루어졌지요. 예. 51%의 관광 숙박 항목을 제외하고도 유찰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사실 공공개발이나 혹은 더 적극적인 공모사업도 가능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좀 듭니다. 예. 토지 비용을 훨씬 비싸게 매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에서 예. 말씀을 드리는데요. 매각으로 얻은 세입은 사실 우리 부산시의 자산이 되고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더 많은 이익은 부산 시민에게 더 많이 돌아가게 되는 예. 것이겠지요. 이번 세가삼이 부지 공유 재산 매각을 통해서 부산시가 얻은 금전적 이익은 얼마입니까? 예, 1,894억 원 이렇게 예, 약 계획을 했습니다. 1,894억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 건물에 대한 가치나 토지 소유권, 상가, 사무실, 오피스텔 분양에 대한 수익 모두 하인즈, 즉 부동산 개발 회사의 소유가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다면 부산시는 약 1,890억 정도고 부동산 회사는 최소 건물과 토지 가치로만 최소 2조, 이후 분양 수익까지 생각하면 사실은 2조를 훨씬 웃도는 천문학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이죠. 예, 건물 이름이. 그렇습니다. 이 건물의 구성과 층별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전체 건물 중에 이제 한 40층 정도는 오피스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업무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을 따질 때는 이제 면적으로 주로 따집니다. 업무 시설로 보는 게 한 61%, 그다음에 이제 오피스텔로 보는 게 39%.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자 컴퓨터 허브 센터는 몇 층에서 몇 층까지입니까? 예, 8층부터 10층까지 네, 있습니다. 3개층이지요. 실물 양자 컴퓨터 도입 계획과 허브 센터 운영 계획도 조금 간략하게 설명 예, 부탁드려도 저희들이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협의한 바에 의하면 양자 컴퓨터
특히 일정 수준 1,000큐비트 이상 되는 그 기술을 도입하는 확정지는 인정을 저희들 시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소유권이 넣어가면 이제 2027년에 오픈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사양은 어느 정도 기대하고 계십니까? 올해 발표를 할 예정인데 아마 1,000큐비트 정도를 발표하겠다고 IBM에서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의 총 74개층의 건물 구성에서 양자 컴퓨터 허브 센터는 8층에서 10층, 3개층입니다. 구성으로는 4%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면적으로는 7% 정도가 될 것입니다. 34층 이상부터는 오피스텔 291실 예정 맞습니까? 예. 생활 편의 시설도 들어갈 예정입니까? 예, 주로 이제 판매 시설이라든지 전시 시설, 그다음에 생활 편의 시설하고 업무 시설로 구분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국 사무실, 오피스텔, 리테일까지 합하면 90% 이상이 분양 사업이 가능한 구조일 텐데요. 그동안 막아왔던 주거도 가능한 환경이 되면서 민간의 분양 특위도 좀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가 사실은 센텀시티의 마지막 퍼즐이 될 텐데요. 예. 이 주변의 오피스텔 건물을 좀 살펴봤습니다. 같은 지역이고 규모도 비슷한 오피스텔입니다. 대표적으로 44개 층에 262세대가 있는 센텀의 L 오피스텔은 실거래가 현재 기준 평당 1,477만 원입니다. T 오피스텔의 경우 39개 층이고 206세대가 있습니다. 실거래가 평균 2,100만 원입니다.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는 291개의 오피스텔이 총 34층부터 74층까지 들어갑니다. 용적률도 기존 900% 이하보다 높아진 1000%가 넘는데 면적도 다양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주변 오피스텔로만 갖춰진 빌딩이 상가, 사무실 그 위에 그대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변 오피스텔의 평균 평당 가격은 약 1,957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센텀시티의 부동산 수요와 향후 도로 및 교통망 완공 등을 고민을 한다면 이 퀀텀 콤플렉스도 이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사무실 입주 기업이 우선으로 분양 혜택을 받는다라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은 프리미엄이 없이 분양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무실 입주 기업은 부동산 개발 회사와 시와 MOU를 맺은 기업의 네트워크로 선발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러한 개발이나 민간 업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투자한 그 이상 가능한 많은 이익을 만드는 것이 기업의 목적이니까요. 하지만 부산시는 그런 기업의 목표를 좀 제대로 검증을 하고 시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점입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은 그저 부산시가 부산 시민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이 재산으로 그들만의 마천루를 만드는 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부산시의 입장에서는 결국 토지를 매각한 명분인 실물 양자 컴퓨터 도입과 양자 컴퓨터 전문가 육성 그리고 관련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입주가 가장 핵심이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목적 달성이 없다면 그저 센텀의 다른 오피스텔과는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MOU 맺은 기업들의 네트워크와 본 건물 설립만으로 그동안 유치가 좀 어려웠던 글로벌 회사들을 바로 유치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하인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3위의 부동산 개발 회사고 이 컴퓨터 컴플렉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큰 텀에 관련된 기업들을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뭐 개큐시라든지 다른 컴퓨터 회사들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왜 부산시는 글로벌 기업 유치가 좀 어려웠을까요? 현재 국제 경제 상황과 그리고 부산의 산업 환경과는 관계없이 그저 매수자, MOU 기업의 네트워크만으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좀 사대주의적이지 않나라는 우려가 좀 듭니다.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 입주 기업이나 개인의 자격 부여에 있어서 부산시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결국 MOU를 체결한 기관이나 네트워크에서 추천하는 법인이나 기업으로 이 사무실 입주가 선 구성이 될 텐데 국내는 양자 시장이나 생태계도 아직은 부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실적도 검증도 되지 않은 기관이 양자 컴퓨터라는 단어만을 가지고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의 로얄층 사무실과 오피스텔을 프리미엄 없이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리스크라는 것입니다. 특혜성 분양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산시의 제재와 관리 방안은 준공 이후에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까지. 사무실 명단이 그럼 미리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게 이런 기업들의 입주 공간이라든지 이런 비율은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경제 혁신실에서 파악하고 있는 1000큐비트 프로세서를 작동하는 실물 양자 컴퓨터가 건물 완공 시점인 2027년에 도입 가능성 검증하셨습니까? 지금은 이제 그 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2027년에 도입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실장님 확신하신다는 말씀입니까? IBM 발표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선도적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을 이끄는 기업들이나 국가들을 보면 여전히 오류에 대한 해결 그리고 다양한 프로세서의 개발 등으로 2030년 이후까지도 주로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IBM은 퀀텀 시스템 2 433큐비트 개발 말씀 주셨습니다. 이제는 큐비트 상관없이 더 다양한 프로세서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고요. 구글과 퀀티움도 각각 29년에서 30년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실제 상용화를 시도했던 아이온큐의 경우에서는 23큐비트, 9큐비트 사양 정도가 현재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부산시 목표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7년 1000큐비트 실물 양자 컴퓨터 도입 확신하십니까?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거나 마니까 문제가 아니고 IBM에서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서 그걸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의 전략대로 27년에 1000큐비트 실물 양자 컴퓨터를 도입을 한다면 중앙정부나 국내 전문기관이 모두 부산으로 내려와서 R&D나 인력 양성 등 목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부산시는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와 관련해서 과기정통부와 소통한 적 있습니까? 과기정통부는 말씀 주신 대로 1조 원을 투자하는 양자 컴퓨터 육성 사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은 2030년 양자 컴퓨터 1000큐비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기술 발전의 주체인 국내 양자 기술 관련 박사급 고급 핵심 인력도 30년까지 전국 1000명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중앙정부의 로드맵보다 훨씬 뛰어넘는 수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기술력이나 전문 인력 모두 확보한 것입니까? 작년에는 고려대를 비롯한 9개의 대학 컨소시엄 한 곳을 이미 정부가 선정을 했습니다. 2024년까지 매년 1개씩 대학 연합을 선정하는 양자 대학원 설치도 발표를 했는데요. 아직 부산의 대학은 없습니다. 들어간 대학 있습니까? 네, 그거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글로벌 퀀텀 콤플렉스가 민간 기업에 의존한 프로그램 중심의 허브 센터가 되는 것보다도 이렇게 중앙 정부와 양자 컴퓨터 프로그램 사업에 대해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현실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사실은 모든 사업을 수도권이 아닌 부산에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공모해서 선정돼 주시길 바랍니다. 계약의 해제 조항이 있어서 거기에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본 계약 해제는 법정 해제입니까? 약정 해제입니까? 일단은 계약상으로 해제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의 해제 시 소급 절차는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기존에 있는 계약은 해제가 되고 부지에 대한 매각 대금은 환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해제 예외 조항도 있었습니다. 매수자의 규책 사유가 없을 시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었습니다. 기업에서 충분히 유리하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고열로 작동되어서 특수냉각 시설이 필요하고 매우 많은 전력이 필요해 시애틀의 아이온큐 양자 컴퓨터 센터, 구글 및 IBM 양자 컴퓨터 센터는 모두 단층 혹은 필로티 형태입니다. 지금 건물 설계 계획대로 고층 건물 중간에 들어가는 형태 있습니까? 제가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물 컴퓨터 도입 관련 안전성 및 기술에 대한 문제는 계획서상 사실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실제 건물 완성 이후에 안전에 대한 문제로 도입이 불가한 경우가 생기거나 건물 완공 이후에도 상용화가 불가해서 기술의 불안전성으로 도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매수자의 규책 사유가 아니거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분류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는 법적 검토가 있어야 되겠지만 기술 도입에 관련돼서는 업체 쪽에서 책임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양자 컴퓨터 관련 모델이나 프로세서의 도입이 가능한 기업 소재지는 미국이 가장 유력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경우 특히 기술 유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무역 제재나 수출 규제가 선언되어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계약 해제 예외 조항에 해당될 수 있습니까?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수출 규제는 과한 우려가 아닌 현실입니다. 이미 22년에도 부품 무역 규제에 대해서 양자 컴퓨터가 들어갔고 올해는 재무부와 상무부가 의회에 해외 투자 심사 강화 조치안에 양자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글로벌 퀀텀 컴플렉스 계약 단계에서 사실은 부정적 전례인 LCT의 그늘에 대한 우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부산시는 민간이 자신 있게 제안한 계획 중에서 일부를 공공의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 양자 컴퓨터 도입의 리스크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산시는 토지 대금 외에 개발 이익 환수는 0%, 민간의
집단에게는 최소 시의 수익 20, 30배 이상의 막대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만들어주는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 기대를 많이 하셨으니 비판적인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LCT도 최초에는 공유재산의 공공기능인 관광기능시설을 내세우면서 개발을 진행하겠다 밝혔지만 결국 본래 목적은 사라진 채 토건비리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LCT라는 불명예가 있는 부산시는 더욱 이번 개발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는 본 부지 개발에 있어서 양자 컴퓨터 생태계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계획과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안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언을 슬라이드에 담았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긴 시간 답변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반갑습니다. 본세가 3위 부지는 중심 상업지역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본 부지의 주상복합이나 주거시설은 불가하다 명시해 왔습니다.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의 차이점 무엇입니까? 네, 주상복합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공동주택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90%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 포함이 되지 않으면 주상복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서 일반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현 부지에 업무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오피스텔이 포함되어도 법률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오피스텔은 공부상 주거나 업무 용도를 사전에 결정하지는 않지만 공급 이후에는 사용자가 얼마든지 주거나 업무로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피스텔이 분양된다면 애초에 주거가 불가하다는 조항과는 상관없이 사용자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결국 주거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현행 법령상으로 오피스텔은 주거용 업무를 사용이 가능합니다. 주거용을 사용해서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 발언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 네, 반갑습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는 연일 부산에 대한 새로운 시각으로 먼 미래의 비전을 그려주고 계십니다. 매우 공감합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는 혁신을 대하는 지자체의 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혁신을 하려면 혁신의 비전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혁신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수 있는가. 그 혁신 역량은 결국 민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의 혁신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체로서 기업과 금융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네, 매우 공감합니다. 시장님, 양자 컴퓨터 도입이나 생태계 마련에 대한 성과관리 책임은 최종적으로 누가 지는 것입니까? 당연히 시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센텀은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려진 곳이고 이곳에 첨단 산업을 육성해야 된다는 큰 공감대가 있습니다. 제가 들어온 다음에 원칙을 세웠습니다. 첫째, 부지를 과거에 그런 부동산 개발 시행업자들이 하는 사업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는 결코 매각하지 않겠다 하는 원칙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저기에 새로운 산업적 파급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는 기지로 저 땅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런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나 또는 개발 사업자에게 저 땅을 줘야 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단순히 저것을 넘겨주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행을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시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결국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도입이 돼서 생태계 마련과 인재 육성과 그리고 그 실물 컴퓨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까지 갖춰진다면 사실 부산은 100년 동안의 앞으로의 산업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잘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하고 싶다와 할 수 있다는 다릅니다. 부산의 행정의 수장인 우리 부산시장님께서는 하고 싶은 정책보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부산의 미래를 단단하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장의 자리는 행정가입니다. 민간기업의 CEO처럼 경영가를 흉내내어선 안 됩니다. 관에서 주도적으로 무리한 혁신을 시도하고 실패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을 위한 소중한 예산과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박형준 시장님의 제1호 공약이었던 하이퍼튜브 기술의 어반루프 공약, 안타깝게도 실패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공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무시하며 혁신을 외쳤던 플로팅 공법은 결국 국토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무모한 최초와 무리한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의원이 제기한 복합 오피스텔을 포장한 양자 컴퓨터 센터의 추진까지 얼마나 더 어렵고 화려한 용어로 시민의 눈을
눈을 가리려 하십니까? 이제 과학기술의 정치화는 그만두십시오. 지금의 부산시는 산업 및 기술의 정책 방향은 기업인 것처럼 던져대지만 정작 검토와 검증, 부산시의 이익에 대해서는 기업처럼 철저하지 못한 채 성급한 탁상 행정의 한계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혁신의 길을 달리는 것은 기업, 과학과 기술의 영역입니다. 시장님은 마부가 아닌 마차가 달릴 길을 매끄럽게 닦아주고 길의 장애물을 치우는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기업이 마음껏 혁신할 수 있는 부산, 신기술, 산업 전환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산.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민간이 자신들의 개박 이익을 위해서 현실성 없는 기술과 목표를 내세워서 부산시의 자산을 시민의 이익을 탐하는 접근이 있다면 제대로 검증하고 좀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 책임 있는 시장님의 결단을 촉구하며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